과거 흉물이었던 의정부 쓰레기산이 해바라기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천시 고모리 저수지에서 산불 대비 담수 테스트 비행을 하다 추락한 민간 헬기가 인양됐습니다. 조사위 측은 기체를 인계받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에 10억 원이 넘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분양가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디자인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토지 매입 비용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19년 헬로티비 뉴스에 방송됐던 의정부 쓰레기산 기억하시는지요? 쓰레기로 산을 이루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그곳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과거 이곳이 쓰레기가 있었던 곳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예쁜 해바라기 정원으로 바뀌었는데요. 활짝 핀 해바라기 정원에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9년 신곡동 경전철이 지나는 곳에 쓰레기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약 20여 년 동안 쌓여있던 26만 톤가량의 불법 폐기물입니다. 방치된 폐기물은 전국 최대 규모로 국내 불법 폐기물의 21%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저기 날리는 쓰레기들로 경전철 운행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정부시는 지난 2020년 5월 총 사업비 2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20년 만에 전국 최대 규모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 양만 25톤 덤프트럭 200대 분량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이 사라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찾아봤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말 국제 테니스 경기장을 지어 국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밝혔지만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이곳은 큰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쓰레기산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해바라기 정원이 들어선 것입니다. 올해 7월 3만 제곱미터 면적에 해바라기와 유채꽃 등 4개종의 초하류를 파종하고 9월부터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쓰레기 매립지였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했다 그래서 구경 왔어요. 호록으로. 네. 거기 가서 봤고 여긴 좋네요. 거긴 또 이렇게 언덕이라 다니기가 불편한데 나이 먹은 사람 여긴 평지라 너무 좋네요. 도심 속에서 해바라기를 볼 수 있고 부용천 산책길과도 맞닿아 있어 이곳 해바라기 정원은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 각박한 도시에서 다른 생활 하다가 한번 나가서 이렇게 꽃도 보고 이게 산책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 이상 뭐 좋은 거 뭐가 있어요? 전국 최대 규모의 쓰레기산이라는 오명을 벗고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한 신곡체육공원은 주민들은 물론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의정부 해바라기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디자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캠프 레드클라우드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는데요.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4가지 기본 구상과 6개 구역별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6개 구역별 클러스터는 스포츠와 지역 관광, 미래 에너지, 디자인, 상업, 지역 산업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 예산 지원과 반환 공여구역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지난 1953년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에 미군 기지를 조성했는데요. 이후 1957년 기지명을 캠프 레드클라우드로 변경했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는 지난 2022년 반환됐고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를 디자인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고모리 저수지에서 산불 대비 담수 테스트 비행을 하다 추락한 민간 헬기가 인양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5일 오전 7시부터 헬기 기체 인양을 시작해 6시간 만에 동체 중심 부분 인양을 완료했습니다.
조사위 측은 기체를 인계받아 조사위 시험 분석센터로 옮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가 경기 북부 혁신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최근 혁신 거점 조성 전략 및 실행 방안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신산업 발굴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 변화된 환경에서의 테크노밸리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도 다뤄졌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21만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올해 안에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어 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쯤 분양 공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10억 원이 넘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면서 이른바 분양가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이신 경인여대 서진영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입니다. 예, 앞서 저희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은 이 토지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이 인건비와 건축 자재 비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인건비와 자재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분양 가격 역시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양이 예정된 단지들 또한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태인데 실수요자라면 청약에 나서야 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분양가는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나 건자재 비용 등등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는 분양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분양 가격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분양 아파트들을 이 자기 자금 계획에 맞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직주 근접의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기존의 주택 가격도 오르게 될 거고요. 또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이제 분양가가 오름세로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른바 분양가발 집값 상승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의 가격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왜냐하게 되면 아무리 신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높게 되면 기존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시켜서 서로 함께 동반 상승하는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정주택포럼 서진영 공동대표였습니다. 내년부터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함께 육아휴직을 한다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시 첫 달에는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였고 월 최대 상한액도 300만 원이었습니다. 기간도 첫 3개월까지였는데요. 내년부터는 기간도 늘어나고 상한액도 높아지는 겁니다. 더불어 자녀의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내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저출산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대책들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문제 해결에는 가까워질 것으로 믿어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캠핑용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 90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와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 가공업, 축산물 보관 유통기준 미준수 등입니다.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또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판매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